혹시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정치인들이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한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대한민국 외국인 투표권의 조금은 놀라운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 순서입니다. 먼저 대체 어떤 분들이 투표를 하는지 그 유권자 구성을 살펴볼 거고요. 이 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역사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비교해보고 이 논쟁의 진짜 핵심은 무엇인지, 과연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어쩌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한 선거 유세 장면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이게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때 있었던 일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을 향해서 아주 유창한 중국어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대체 어떤 분들이길래 이렇게 맞춤형 선거운동까지 하는 걸까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유권자가 약 14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과연 누구인지 그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유권자 10명 중 8명, 무려 81%가 바로 중국 국적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걸까요? 이 법이 처음 생겨난 배경을 따라가 보면요, 생각보다 길고 또 복잡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시작은요, 바로 일본에 계신 우리 제1교포 분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한 노력에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일본도 언젠간 우리 교포들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먼저 좋은 뜻에서 손을 내밀었던 거죠. 하지만 당시 일본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반대했습니다. 이 상호주의라는 개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아주 중요한 키워드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먼저 법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직제를 뽑는 건 그 나라 국민 고유의 권리라는 자국의 헌법 조항을 이유로 들었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 하는 건가? 다른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 투표권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지 않아요. 유럽연합 국가들이 일부 허용하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EU 회원국 시민들끼리 적용되는 상호주의에 따른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특별한 조건 없이 거의 모든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정말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조차도요, 최근 뉴욕에서 비슷한 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주 헌법에서 유권자는 시민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뜨거운 감자가 된 걸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이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고 3년만 지나면 한국어를 할 수 있는지,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심지어 한국에 실제로 살고 있는지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주의 원칙이 다시 한번 중요하게 떠오릅니다. 우리는 투표권을 주는데 상대 국가는 우리 국민에게 어떤 투표권도 주지 않는 이 일방적인 관계,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그냥 원칙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거든요. 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보시죠.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당선자와 2위 후보의 표 차이가 불과 8,900표였습니다. 정말 피마르는 초박빙 승부였죠. 그런데요, 바로 그 선거가 치러진 경기도에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무려 5만 1,200명이었습니다. 당락을 가른 표 차이의 5배가 훌쩍 넘는 숫자입니다. 안산시장 선거는 더 극적입니다. 고작 179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데 이 지역의 외국인 유권자는 8,7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선거 결과를 충분히 좌우할 수 있는 무시 못할 변수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 때문에 이 제도가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정치적 논쟁이 계속해서 불붙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건 그냥 멈춰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투표권을 가진 중국 국적자 수가 지난 2010년 이후로 무려 19배나 급증했습니다.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이걸 바꾸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수십만 명이 동의한 국민청원도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투표라는 신성한 권리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함께하는 국민의 고유한 권리일까요? 아니면 세금을 내고 함께 살아가는 거주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큰 도움이 됩니다.